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이 결정되면서 이 깜짝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한 차례 덜어냈고 이 지지받는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당장 차트를 보면 기존 상승 채널 하단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현재까지도 이 하방의 움직임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데, 자, 이 지지 반응 나온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받을 자리는 아니다. 이 매수 버튼 잘못 눌렀다가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차례 더 하락 파동이 남아있다. 이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줄 거다라고 줄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차트를 넓게 보면 우리가 차트상으로 이 57K 바닥을 찍은 이후로 그간 나와준 하락 5파동에 대한 조정 상승분이 ABC로 나와졌습니다. 이 반등 과정에서 이전 고점 자리인 67K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한 번쯤은 눌러주고 갈 자리다. 이번 반등에 대한 조정의 움직임 강조를 드렸었죠. 결국 우리가 손익배를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받을 이유 전혀 없다라는 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매크로적인 이슈입니다. 이 클래리티 입법 절차죠. 이 법안의 진행 과정 또한 제동이 걸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 자체가 들어올 만한 명분 자체가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의 차트를 4시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미있게 작용하던 상승 채널 하단 이탈이 나오면서 이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틀었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하락 파동이 한 차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조정의 시작점이 주요 매물대라고 말씀드렸던 이 67K 부근이자 채널 상단 자리였죠. 그간 나와준 반등 과정 속에서 온체인 데이터나 유동성을 보더라도 67K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해내기엔 명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현실인데, 그럼 도대체 67K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조정분이 나오고 있는지 큰 구조를 모르면 우리가 지금 자리 또한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고점이었던 82.6K 이후로 파동상 이 하락 추진 5파동으로 바닥이었던 이 57K를 찍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나와줄 건 뭘까요? 이 하락 추진 5파동에 대한 상승 조정 파동, 이 ABC 파동이 나와줘야겠죠. 결국 정석대로 ABC로 조정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건데, 그간 나와준 이 강한 조정 이후로 첫 번째로 나오는 이러한 반등분은 아직 이전의 하방 추세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반등에서도 강력하게 되돌리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찍어봤을 때 이 0.382 구간, 가격적으로는 67.3K 부분이죠. 또한 이전 고점 매물대와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당장은 이 67K 부분까지 반등 나와주면서 강한 매크로적인 호재나 이 매물대를 원웨이로 돌파할 만한 유동성 자체가 못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분에 대해서 눌림이 나와줄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건 이 67K 기준으로 추세가 다시 한번 꺾였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의 반등 후 조정 구간을 이 4시간 봉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자, 이 57K로 바닥을 찍고 ABC파 반등이 나와준 이후에 이러한 반등권에 대한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당장은 이 채널 하단 자리까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지 반응 받고 반등 나오더라도 결국 다시 한번 올라타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쌓여있는 유동성 또한 다 흡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를 바꿀 만한 유동성이나 이 상승 구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추가적인 조정분을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ABC로 나와준 반등에 대해서 조정분을 예측을 해봤을 때, 자, 이 반등분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보시면 이 가장 유력한 골든 포켓 구간이 0.5부터 0.618 구간, 가격적으로는 61K부터 62K 부분이죠. 자, 또한 이 자리는 이전에도 몇 차례 지지 반응이 나와준 이 매물대 구간입니다. 당장은 61에서 62K 부분까지 유동성을 흡수하러 가는 하방의 시나리오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결국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롱 포지션 되게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와주는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번에 나와준 이 반등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던 상승 채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승 채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도 이런 채널 하단 자리 깨지 않으면서 지지받고 반등 구간들 계속 나와줬고, 이런 채널 상단 자리에서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눌리는 모습들 반복해서 나와줬습니다. 결국 이런 채널 상단과 하단 자리에서 우리가 반응들만 확인하고 진입하면 이 손절의 기대값은 짧고 수익의 기대값은 훨씬 더 큰 자리, 손익비상 쉽게 발라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줬다는 거죠. 기존에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수익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였죠. 계속 저항 맞았던 채널 상단 자리가 67K 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7K나 하락 추진 5파에 대한 되돌림 자리,
그리고 이전 고점 매물대와도 겹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조정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자리인 만큼 이러한 숏포지션 관점 공을 들이면서 조정과 함께 채널 하단 자리 이탈하는 움직임 또한 나와줬기 때문에 이 물량 덜어내고 아직까지 나머지 물량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 스터디방에서 다 공유를 드렸었고, 이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스터디방 메시지 알림 꼭 켜주셔야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로도 짧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 계속 관점 공유 드리니까요. 이런 직관적인 진입 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 들어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이 ABC로 나와준 반등 이후에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뭐 67K 돌파 움직임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계속해서 조정의 움직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중 하나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중요한 매크로적 이슈가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죠. 자, 이 클래리티 법안 당장 8월 여름 유예 전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법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이 조정의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선 이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이 기준을 정하고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눠주는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종합 법안입니다. 이 기관 자금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되는 키인데요. 자, 그런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입에서 지금 휴회 전까지 통과가 어렵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러한 기준상 8월 입법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난항으로 일정이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과 함께 위험 회피 물량이 시장이 나오면서 이 악재로 해석하면 시장에 조정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법안이 폐기된 게 아니라 좀 지연된 거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악재로 보기보다는 이 단기 차트상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수 버튼 누르더라도 유동성이 들어온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 이건데,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 이러한 추세가 다시 한번 반전된 상황 속에서 당장은 큰 반등을 보기보다는 이 추가적인 하방의 움직임에 우리는 대응을 하자 이겁니다. 결국 이러한 하락분이 뭐 다시 한번 바닥을 깨는 강한 하락분은 아닐 것이다. 저 또한 이 롱 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을 덜어내고 지금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말씀드렸던 61K에서 62K 부근 전후로 이 진입 자리들에서 계속 숏 포지션 위주로 관점 공을 드리면서 우리가 추후에 나와줄 상승분을 보더라도 결국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해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이죠. 영상만 보고 이런 진입 자리 오더라도 확신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기존에 이런 숏 포지션 진입 자리도 놓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다 해드리면서 이런 진입 자리에서는 고래들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보면서 진입 자리들 싹 다 분할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 의심부터 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 뉴스들까지 왜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스터디방에서 무료로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는 뭐 리딩방처럼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일단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자선사업가는 아니겠죠. 결국 저도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 이거 가장 빨리 키우는 방법 뭘까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차트에서 결과 가지고 떠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 공유 드리면서 이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음이 가야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 타고 채널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 공유를 다 드리면서 입장하실 때 뭐 10원 한 푼 안 내셔도 되고, 이런 게 정 의심되시면 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는 여러분들 손으로 다 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지만 적어도 이 방에서 제가 결과 가지고 떠들어낸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차트 관련된 질문이나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도 걸려있지만 유튜브 채널 이거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도움 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나가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 조정이 시작된 자리가 67K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자리는 이전에 나와준 강한 하락 추진 오파동에 대한 되돌림 자리 뿐만 아니라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던 채널 상단 자리와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자, 또한 이전 고점으로 작용했던 매물대와도 겹치는 구간이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눌림만 확인하면 우리가 손익비상 숏 포지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승분에 대한 이런 조정 구간 어디까지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건데, 아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이런 상승분에 대한 피보나치 0.5부터 0.618 구간, 이런 상승분에 대한 조정 구간 골든 포켓 구간입니다. 자, 물론 이런 절대값을 두고 매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속에서 하방의 움직임에 대응을 하면서 당분간은 이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자, 무작정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 내동매매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즉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반응들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손익비 좋은 자리 나왔을 때만 매매하면 크게 잃을 일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손절은 짧게, 수익의 기대값은 큰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런 핵심 구간들에서 각종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 온체인 데이터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길 바랄게요. 자, 아무튼 다음 주부터 당장 이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느냐 통과되느냐 확정되는 구간 속에서 큰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주의를 좀 하시면서 이 영상 이후로도 스터디방에서 계속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브리핑 이어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